혹시 램군님은 주식 투자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있죠. 결과는 혹시 어떻게 되셨나요? 만약 출근하고 좀 어때요? 아직 일주일밖에 안 돼서 많이 어색하고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네, 그런 거는 너무 잘해주셔서 없습니다. 제가 지금 30대 초반인데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위 친구들을 보면은 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없고 코인이랑 주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램구님이 생각하시기에 코인이랑 주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건 좋다, 어떤 건 나쁘다 이런 편견은 없거든요. 네. 그냥 편견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최근에 저희 아이랑 같이 주사위 게임 한 적 있어요. 주사위가 1부터 6까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이 친구가 맞추면 내가 100원을 걸면 200원을 주고 네. 틀리면 100원을 뺏어왔어요. 네. 1000원을 주고 시작했거든요. 네. 이 친구가, 제 아이가 엄청 기쁜 마음으로 그 게임을 즐겼어요. 네. 근데 한 2분 만에 돈을 다 꼬랐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 상식적으로. 그렇죠.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그날 저녁에 주식을 하나 샀단 말이에요. 네. 아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네. 요즘 뜨고 있는 그 뭐 메타버스와 네. 관련된 회사 주식을 샀는데 네. 제 아이한테 뭐라고 했냐면 주사위가 1부터 6까지 있는데 이거를 10, 20으로 늘리면 어떨까요? 라고 물었어. 네. 그러니까 아이가 손살을 치더라고. 네. 왜 지금도 어려운데 이 주사위가 20까지 늘으면 어려우니까, 더 어려우니까. 이게 우리나라 주식만 2,300개가 있어요. 거기서 오를 주식을 맞춰야 되는 게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사위 게임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지. 네. 그리고 그 하나하나 숫자에 대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네. 더 어려운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은 오르면 되게 많이 오른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뭐 맞아요. 10배, 100배. 네. 근데 그런 주식은 진짜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하락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따는 것만 생각하지 네. 실패 또는 떨어지는 거에 대한 생각을 덜 하는 것 같아요. 왠지 나는 그걸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주사를 굴려서 3 하면 3 나올 것이다. 네. 이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네. 맞추기만 하면 한 뭐 300배 벌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근데 반대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승폭은 모르겠지만 네. 실패할 확률이 낮다 보니까 네. 젊은 분일수록 사실은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많고 기회가 많다고는 하지만 네. 실패 안 하면서 차곡차곡 모아갈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네.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하죠. 근데 주식 회사가 많다고 하셨는데 네, 네, 그만큼 네, 부동산 물건들도 네, 주식 회사 못지않게 네. 많지 않나요? 많죠. 네. 근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개수도 많지만 이 회사가 올해 잘 될지 내년에 잘 못 될지 예측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네. 올해 잘 됐지만 뭐 이번 4분기에 어려울 수도 있고. 네.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강남에 있는 A 아파트가 오르면 그 옆에 있는 아파트도 다 같이 오르잖아요. 네. 그 옆에 있는 것도 같이 오르고. 그래서 훨씬 더 예측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물론 다 같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네. 하나가 오르기 시작하면 다 같이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부동산이 예측할 때 네. 조금 더 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뭐 주변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만 좀 체크하면 되니까. 혹시 램군님은 주식 투자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있죠. 결과는 혹시 어떻게 되셨나요? 상장 폐지 20원으로 바뀌었어요. 상장 폐지되니까. 그게 제가 사회 초년생이죠. 딱 네. 26살 입사하자마자 네. 사람들이 다 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회사 일하는 시간에 그 모니터에다가 조그맣게 네. 주식창을 띄워놓고 심지어 그 주식창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개발자다 보니까. 저도 따라서 했지. 네. 근데 이제 상장 폐지가 되면서 이제 홀라당 날려 먹었는데 네. 그때도 나는 그냥 하면 될 거라는 착각속에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뭐를 더 많이 열심히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 네. 자체는 안 했던 것 같아. 그럼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하시고 들어가신 거예요? 제 뒷자리에 있는 대리님이 네. 너한테만 알려준다고 너한테만 알려준다고 해서 했는데 네. 그렇게 됐죠. 그거 하나랑 자기가 제일 잘 아는 회사를 하라고 해서 네. 제가 다니던 회사 주식을 샀죠.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네. 이제 네. 분산해서 둘 다 내렸어요. 그럼 랭구님은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겠다에 대한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주주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창업을 해서 네. 비상장 회사를 상장 회사로 만들고 싶다. 네. 그래서 저는 주식은 그들을 위한 게임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비상장 하기 전에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불려나가는 투자자들을 위한 시장이고, 네. 그냥 이제 개미 투자자가 하기에는 쉽지 않은 시장이라고 보지만 네. 일반 대부분의 분들은 다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부동산 공부하는 것만큼 네. 분석을 하면 네. 주식도 그래도 뭐 조금은 도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긴 하죠. 네. 다만 이제 포트폴리오 측면에 있어서 저는 부동산보다는 주식 비중은 네. 좀 많이 적게 가져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좀 많이 가져가더라도 한 뭐 10%? 또 제 주변에 제일 핫한 게 지금 코인이거든요. 네. 제가 부동산 투자를 뭐 이제 고작 한 채 하고 있지만 네. 너 그거 해갖고 서울에 집 사겠냐 이런 얘기들 친구들이 많이 하거든요. 랭구님은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요. 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 뭐 동전 앞이냐 뒤냐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이게 뭐 회사 실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매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네. 저는 변수가 적은 투자를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변수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진입 장벽이 낮은 투자를 좋아하진 않아요. 누구나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은 네. 뭐 벌면 다 같이 벌고 꼴면 다 같이 꼴르는 건데 네. 우르르 몰려다녀서 돈을 벌기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투자처로서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좀 있고요. 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만약에 잘 된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화폐 가치를 띄기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미래 기술처럼 네. 앞으로 인터넷이 정말로 잘 활성화될 것이냐, 네. 좀 더 나아가서 뭐 옛날에 잠깐 떴다가 망했던 그런 기술들도 많거든요. 네. 우리 옛날에 뭐 TV 볼 때 뭐 DMB 네. 뭐 이런 것들이 세상을 바꿀 거다라고 했지만 네. 유튜브가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 기술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예상한 대로 되면 사실은 그 코인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네. 다만 저는 그 예스냐 노냐 네.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영역에다가 투자하고 싶지는 않죠. 그럼 코인의 미래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불확실하죠. 그렇지만 저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은 있죠. 필요하다라고는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얼만큼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하고, 네.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어떤 분들은 초기 시장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지금도 초기 시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맞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내 자산을 배팅하기에는 네. 리스크가 크지 않나. 다만 제 주변 지인분들 중에 뭐 부동산도 하고 주식도 하는데 네. 그 중에서 그냥 없어도 되는 돈 네. 한 2, 3천만 원을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분은 이더리움에 했는데 네. 벌써 한 3, 4년 전 이야기예요. 초창기잖아요. 많이 버셨겠네요. 뭐 갑자기 이게 2, 3천만 원이 그냥 1억을 순식간에 넘어갔죠. 네. 그리고 겁나니까 네. 어느 정도는 좀 돈을 회수했어요. 네.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 돈이 사실은 없어도 되는 수준의 돈이야.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하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내가 자산이 1억 있는데 뭐 5천만 원, 8천만 원 거기다 넣는다? 네. 그거는 너무 좀 리스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활성화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중앙 정부에서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렇게 되면은 네. 중앙 정부가 힘을 잃는다. 네. 결국에 비트코인으로 가더라도 그 중앙 정부에서 인정하는 디지털 화폐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대응 체계가 완성됐다고 하면 네. 저는 그렇게까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정부가. 그 조세 체계라든지 네.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걸 준비하는 기간 동안은 네. 이건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할 거고요. 네. 그게 완성이 되고 나면 네. 어차피 거래는 활성화될 거고 거기에서 줄 때 돈 가져가고 네. 또 절로 갈 때 돈 가져가고 네. 세금 다 빼갈 수 있으면 또 보유하고 있는 것만큼 또 빼가고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인정해 주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주식,
코인 다 램군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겠는데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래도 그냥 일반 직장인이라면 부동산이 제일 안전해 보이거든요. 근데 대략 모은 돈을 들어보면은 한 2, 3천만 원밖에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차라리 이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불리는 게 더 빠르지 않은지. 뭐 자신 있으면 하면 되죠. 2, 3천만 원 굴려서 뭐 1,000만 원을 제대로 벌 수 있다고 하면 말릴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게 하고 있는 분도 있기는 하니까. 근데 제 생각에 10명 중에 8명은 다 잃거든요. 부동산은 사실은 진입장벽이 많잖아요. 주식은 프로그램 깔고 클릭 2번만 하면 바로 매수 가능하잖아요. 저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부동산에 대한 편견이 조금 많아요. 그것들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을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은 안전하다는 생각 안 갖고 있는 분도 많아요. 이미 고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왜냐면 계속 올라왔으니까. 주식은 하락을 한 주식이 되게 많아요. 이걸 사면 오를 것 같거든. 한 5년을 내렸으니까. 근데 부동산은 그런 애가 별로 없거든요. 거의 다 우상향 하다 보니까 이걸 사가지고는 드라마틱한 상승하기 힘들다 이런 분들이 많고, 또 조금 더 가면 부동산은 계약하는 거, 그 다음에 전화하는 거, 임장 가는 거,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보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거부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이제 아마도 젊은 분들은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했을 때 주식만큼 성과가 잘 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워렌 버핏이 연간 뭐 수익률이 몇 프로쯤 되는 줄 알아요? 한 15%도 예상돼요. 근데 그거를 매년 한 거거든요. 저는 부동산 수익률이 매년 워렌 버핏보다 지금 2배 정도는 높거든요. 물론 그분만큼 뭐 긴 시간을 해야 되겠지만 부동산도 상승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거든요. 투자 금액 같은 경우도 돈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시작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부동산의 장점은 뭐냐면 주식은 레버리지가 거의 안 되죠. 자, 삼성전자가 뭐 8만 원 하는데 이거 하나 살려면 8만 원 필요하잖아요.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가 있다. 전세를 만약에 9,500만 원에 놓으면 내 돈이 얼마 들어가는 거죠? 500만 원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억짜리를 내가 대출을 일으키는데 무주택자이고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 경우에 70%가 나와요. 그러면 7천만 원이죠. 보증금을 2천에 30만 원 받으면 9천이니까 내 돈이 얼마 들어가죠? 1,000만 원 들어가요. 1,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서울에 있는 막 평당 1억짜리 아파트만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아, 이건 나랑 거리가 먼 거다. 근데 방금 얘기했던 1억짜리 아파트가 과연 안 오르냐는 거죠. 그 아파트는 1, 2년 전에 5천만 원 했던 아파트예요. 그게 지금 1억이 된 거고, 과거에 1억이었던 거는 벌써 1억 5천이 돼 있고, 지금 1억인 거는 미래에 또 1억 5천이 되겠죠. 물론 이제 뭐 옥석을 가려야 되겠지만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고, 그렇게 오른 곳들이 그냥 5분만 클릭해봐도 너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 보유 금액, 그거는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20대, 30대들에게 주식, 부동산, 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짧게 코멘트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파도는 또 오니까 일단은 놓쳤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꼭 하고 싶고요. 그래야 심리적으로 쫓기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을 수 있고. 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너무 작아요. 통제권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물론 그게 안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주식 같은 경우는 오를 확률도 꽤 있지만 반대로 떨어질 확률도 너무 열려있는 종목이에요. 그만큼 부동산보다 어려운 분야예요. 저는 부동산 공부하는 것보다 최소 2~3배 시간을 할애해서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력이 너무나 필요한 종목이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상승할 확률도 열려있지만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게 이제 극장점이고요. 네. 부동산에 대한 편견을 조금만 내려놓고 돈이 적어도 할 수 있으니까 안전하고 나도 할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부동산은 좋은 게 주식보다 강제로 몇 년 동안 들고 있어야 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돈을 벌 수밖에 없다고 봐요. 주식은 이게 10% 오르면 팔고 싶은데 부동산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위너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자, 해수욕장에 딱 들어왔어요. 뭐가 오죠? 파도가 와요. 파도가 오죠. 네. 파도가 지나가잖아요. 네. 아, 이번 파도 놓쳤는데 미치겠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또 올 테니까. 바로 오고 있잖아, 지금. 네. 근데 이거를 왜 생각하냐는 거지. 근데 랭구님은 지금도 파도가 계속 오고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느끼죠.